안녕하세요. 2018년도 건강체력평가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질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암, 요통, 무릎 환자, 폐 질환 등, 그리고 통계 문제가 많이 나왔고 점점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하셔서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칙적인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통한 건강상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인슐린 저항의 감소인데요. 이 세포는 요 혈당이라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문이 있어요. 네, 이 문이 무슨 이유에서든 낡고 너무 무거워서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혈당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의 무거운 정도를 인슐린의 저항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이 인슐린의 저항성이 낮아져서 문이 쉽게 열릴 수 있게 되겠죠. 1번 맞고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 당연히 감소를 하고요. 혈중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은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얘는 증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감소가 답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HDL이 아니고 LDL이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낮은 칼로리의 섭취와 병행할 때 효과적인 체중 감소, 음식을 좀 적게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체중이 감소하더라. 좀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성의 체지방률 추정을 위해 피하 지방 두께 측정법을 실시하려고 한다. 보기에서 ACSM 지침에 따른 잭슨과 홀락의 세 가지 부위 공식을 이용하기 위한 측정 부위로 바르게 묶인 것은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이 남자와 여자의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남자의 세 가지 부위는 가슴, 복부, 대퇴이고요. 여자는 상완 삼두근, 상장골릉, 대퇴 이렇게 세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표는 김 씨의 4년간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줍니다. 4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표현하는 것 중 옳지 않은 것인데요. 현재 것만 보면 되겠죠. 그 전에 것들은 크게 볼 거 없고요. 먼저 당뇨병 기준을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 126 이상이고요. 경구 당부화 검사 2시간 후에 혈당이 200 이상일 때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5.6%까지는 정상 수치예요. 네, 이분을 보면은 지금 몇이 나오고 있죠? 혈당이 137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지혈증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미만이 정상 수치입니다. 121이 되어 있죠. 이분은 여기에는 속하지가 않습니다. 혈압은요, 140에 90인데요. 이분 145에 105로 속하게 됩니다. 복부 비만은 남자는 이 둘레가 102cm, 여자는 88cm인데요. 이분이 106cm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속하게 됩니다. 속하지 않는 것은 고지혈증만이 되겠네요. 최대하 운동부하 검사 중 즉시 중단해야 하는 판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즉시 중단 기준, 상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은 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딸딸딸 잘 외워주셔야 합니다. 검사 대상자가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운동 실조 및 현기증과 같은 신경계 증상 보이는 경우, 운동 증가함에도 혈압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 중지 기준이고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220에 1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50에 115 이상인 경우 상대적 종료 지침입니다. 이 숫자도 헷갈리게 늘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신체 활동과 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신체 활동, 암 이렇게 나오면 일단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운동과 관련이 많은 암이죠. 좌업생 활동은 또는 비신체 활동은 대장암 유병률을 증가시킨다. 네, 대장 바로 나왔었죠. 신체 활동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혈액암 예방할 수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 도중에 유방암 환자는 가능한 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심장 문제가 없는 전립선암 초기 환자의 유산소 운동 지침은 건강한 성인을 위한 운동 지침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얼핏 보면은 이게 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기 이런 암 환자들의 지침은요, 건강한 성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ACSM 지침에 따른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참여자로 바르게 묶인 것은인데요. 의료적 허가를 결정하기 위한 그 5가지의 사례가 ACSM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요. 심혈관, 대사 또는 이런 신장 질환이 있는가, 질병을 암시하는 징후 또는 증상이 있는가, 요 두 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같이 이렇게 의사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ACSM 지침에서 만성 요통 환자를 위한 운동 처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오르막 걷기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내리막 걷기를 하게 되면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르막 걷기는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력 강화 운동, 당연히 권장되겠죠. 장시간의 복부 보조기의 지속적인 착용은 허리 통증이 몸통 근육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을 때 권장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장시간이에요. 이렇게 장시간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근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척추가 과도하게 휘어져 있어서 장기를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심폐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복부 보조기가 필요합니다. 운동 중 반복적인 특정 동작으로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면은 운동이나 신체 활동 당연히 피해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운동하다가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기의 대상자가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수로 옳은 것인데요. 먼저 이 위험 요인을 하나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먼저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고요. 가족력에서 부계 쪽 다른 남자 직계 가족 중에서 55세 이전에, 여자 쪽은요 65세 이전에 심근경색, 관상동맥, 혈관 재형성술 또한 급사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금연을 했지만 6개월 이내인 사람 또는 간접 흡연에 계속 노출되는 사람 속하게 되고요. 혈압은 140에 90 또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LDL이 130 이상, HDL은 40 미만, 그리고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섭취를 하고 있는 거, 약 먹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총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상인 사람. 혈당은 공복시 혈당이 126 이상이고요. 경구 혈당 부하 검사 200 이상. 비만은 BMI 지수가 30 이상이고요. 허리 둘레는 남자는 102cm, 여자는 88cm. 신체 활동 부족. 최소 3개월 동안 주당 3일 하루에 운동할 때 30분 이상 중강도의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속하면 개수를 다 칠 수가 있고요. 개수를 다 친 다음에 HDL이 60 이상이다 경우에는 하나를 빼주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나이 45세 이상일 때가 해당되게 됐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부친이 80세의 관상동맥 성형술을 경험을 했대요. 몇 세, 55세 이전에 경험을 했으면 속하게 되지만 80세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속하지 않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비흡연자래요. 속하지 않습니다. 운동 습관 없는 게 속하겠네요. 그리고 허리 둘레는 102cm 이상일 때였어요. 110cm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안정시혈압은 140에 90이었죠. 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점일도 LDL이 152예요. 140 이상일 때였어요. 130 이상일 때 이것도 속하게 됩니다. 공복 혈당은 126 이상일 때 속하는데 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습관, 허리 둘레, LDL 이렇게 세 가지가 속하게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의 운동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는요,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게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을 하고요. 이때 검사할 때의 주의점은 뭐냐면은 관절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관절의 최대 수위적 근수축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주의를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고요. 나머지 지금 급성염증 환자의 경우 사라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암 에르고미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운동 검사하기 전에 저강도 수준으로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보기에서 ACSM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위한 운동 부하 검사 시 고려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1초 동안의 최대 호기량이 운동 전보다 운동 후에 5% 이상 감소하는 시점을 운동 유발성 기관지 수축의 역치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5%가 아니고 15%입니다. D급 보겠습니다. 중증 천식 환자의 경우 팔자 보행 검사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운동 부하 검사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인데요. 팔자 보행 검사는 민첩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예요. 두 개를 대체를 할 수가 없죠. 답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